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보고 있는 데이터 세상 속으로 일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신민성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국내 트렌드 1위부터 5위까지 김다솜 앵커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일본 총리입니다. 일본 총리라는 키워드가 국내 트렌드에 올랐어요. 그 이후로 일본 내 정치 변화가 가장 손꼽히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는 지난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내 의원이 새롭게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본인은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죠. 특히 다카이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한국에서도 그 행보에 즉각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처럼 새로운 총리의 어떤 등장이 될 수 있을 법한 이 정치적 변화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무려 2만 건 이상 검색이 됐거든요.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됐을까요? 네, 무엇보다 그녀의 보수적 노선과 안보 중심 외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도 문제나 군사협력 발언 등 한일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한 이후 관련 검색량이 폭증했습니다. 네, 한편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지난 9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었는데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회담이 열린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마지막 임기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협력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일본의 새 리더의 등장과 외교적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계심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외교 채널이 열릴 기회로 볼 수도 있죠.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보수적 리더십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향후 한일 정상 외교가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여성 총리의 대두와 또 정권 교체와 외교적 이벤트의 결합으로 일본 총리라는 단어가 키워드에 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4위 보시죠. 네, 콩민텍입니다. 카카오톡의 CPO의 이름이 올랐는데 최근에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정말 큰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친구 탭의 개편 이후 어떤 행보가 커뮤니티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홍민택 CPO는 최근 나무위키 홍민택 문서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논란과 AI 패러디 콘텐츠 카톡밥이 핵심 대상이었습니다. 홍 CPO 측은 문서와 콘텐츠가 사실과 다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굴 합성 및 비하 자막이 포함된 AI 패러디 콘텐츠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홍민택 CPO가 요청했던 그 삭제 문건이요, 3일 만에 다시 또 복구가 됐거든요. 이 사실관계 오류를 비롯한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문서가 삭제됐지만 타 이용자의 이의 제기로 다시 문서가 복구된 겁니다. 기업인이 이제 나무위키에 삭제를 요청한 건 정말 이제 유례 없는 네.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어서 저도 이제 이거 듣고 뭐야?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공개 플랫폼에 대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익명 게시물이나 패러디 콘텐츠는 비판과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나 비방 수준에 이르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임시 조치는요, 이처럼 권리 침해성 정보 확산을 차단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없이 명예훼손 주장만으로 차단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 홍 대표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와 이거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부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를 총괄한 책임자에 대한 정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표현 자유와 무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공익적 비판을 넘어 개인 비방으로 흐를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기업 내 개편 논란과 맞물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화제가 됐는데 카카오톡 전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공적 인물과 책임자의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기업 의사결정 과정과 대응 방식이 대중의 평가에 직결되며 추가 논란이 발생할 경우 카카오톡의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이 카카오톡의 이제 어떤 법적 절차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법적 결과가 디지털 사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사건 판결은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플랫폼 운영자가 삭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홍민택 CPO와 관련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요, 기업과 개인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책임 문제와 표현의 자유, 논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지난달 이진호 씨가 음주운전 적발로 논란이 한 차례 됐었고요. 그런데 이 씨의 여자친구가 자택에서 숨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4일 연예기자 겸 방송인 이진호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의 신고자로 그의 여자친구 A씨가 지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A씨는 지난 5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신고자는 지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장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인은 극단적 선택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달에 그 여자친구가 각종 커뮤니티에 뭐 이름이 오르고 뭐 신상이 밝혀진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A씨가 각종 뉴스에 자신이 언급되자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언론 취재 대응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유족 입장을 고려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진호 씨의 어떤 이런 과거 음주운전 논란 그리고 도박 의혹 등 과거 사건이 겹치면서 이미지의 타격이 컸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이진호 씨의 방송 활동에 얼마나 더 한 번의 타격을 줄지 좀 귀추가 또 주목되는데요. 대중의 감정이 이미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사나 제작자 측에서는 약간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2위 보시죠. 네, 삼성 대 SSG입니다. 우리 방송 프로그램 하면 야구, 축구 빠질 수가 없는 키워드인데요. 자, 2025 KBO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경기 결과 어땠나요? 네, 경기 결과는 SSG가 5대 0으로 완승한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3차전을 잡은 SSG가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며 4차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다만 폭우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기 시작 직후 쏟아진 폭우로 인해 1회부터 중단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색량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날의 어떤 폭우가 기억이 나는데 이 경기 장소 대구 라이온즈 파크는 경기 시작 전부터 비 예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1회 중단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재개 후에도 양 팀은 팽팽했습니다. 삼성은 원태인, SSG는 드류 앤더슨을 내세웠는데 두 선발 모두 초반에는 안정적인 제구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 타선은 비 이후 2회에서 4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에 그쳤고 SSG는 최정과 에레디아의 연속 안타로 경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비가 경기의 흐름을 뒤흔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수단 분위기나 감독들의 표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삼성은 비가 멈춘 뒤에도 원테인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반면 SSG는 불펜 대기 상황을 조정하며 중단 이후의 전환을 빠르게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독들도 선수단 일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SSG의 김원영 감독은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만큼은 변수 대응력이 실력의 일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SSG가 2승 1패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삼성은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기회도 보시죠. 네, 국내 트렌드 2위는 이거였습니다. 오늘도 또 빠질 수 없는 축구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를 이뤘는데요. 이번 결과는 역대 처음으로 5대0이라는 완패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브라질전은 경기 초반부터 브라질의 빠른 템포와 조직력이 빌리는 등 수비진들의 불안정한 빌드업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후 전반에서는 무려 3골을 허용하는 등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특히 5골 차는 역대 경기 중 최대 격차입니다. 네, 5대0의 완패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팬들이 많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3대1 이 정도 생각했는데 5대0 좀 심한 것 같은데 자, 이번 브라질전에서는 네이마르를 비롯해서 히샬리송 등 해외파 우수 선수들까지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기 모의고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는 12월 조추첨을 앞두고 강한 팀과 경기를 진행하면서 우리 팀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상대의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로 우리나라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골은 에스테마우 선수와 로드리고 선수가 기록했고 브라질의 전방 압박이 우리 수비의 간격을 허물면서 추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한국은 몇 차례 반격의 장면을 만들어 가긴 했지만 골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유슈팅 연결되는 비율이 워낙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홍 감독은 경기 종료 후에 오늘 결과를 냉정히 받아들이고 수비 조직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반면 브라질 감독과 선수들은 한국의 투지와 일부 장면에서의 위협을 인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만 보면 점수로 보면 사실 참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국제 최상위권과의 어떤 간격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입니다. 지난 한 주 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키워드가 검색어에 올랐을까요? 5위부터 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역사적인 폭락 하락장이 있었는데요. 나스닥은 하루 만에 3.6% 급락. 그리고 S&P 500은 이날만 1조 5,600억 달러, 우리 돈 2,200조가 시총이 날아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는 중국이 휘토류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기술주, 즉 IT주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엔비디아, AMD,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일제 2%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반도체 업종 지수는 6.3% 하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단 말이죠. 결국 휘토류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제품이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휘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촉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지난 금요일의 발언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휘토류 공급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반도체 공급 차질, 생산 비용 상승, IT 기업 실적 약화라는 연쇄 반응을 우려하게 되었고 결국 엔비디아, AMD, TSMC 등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네, 미 증시는 금요일에 대폭락을 또 이겨내고 월요일에 다시 강하게 반등했는데 2.2% 나스닥이 상승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이런 미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재개를 우려를 다소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는 2.21% 반등했습니다. 금요일 증시는 4월 이후 최악의 하루였는데 이후 월요일 S&P 500 지수는 거래일 기준 지난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약 8,2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짧은 그 주말 사이에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중국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한 나라 대통령이 이틀 사이 이렇게 번개불 뒤집듯이 말을 항상 바꿉니다. 네, 맞죠. 증시는 미중 무역 긴장과 정책 발언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큽니다. 이번 하락은 결국에는 타코 트럼프의 또 다른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투자자들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와 정책 리스크에 주목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는 이글스 대 자이언츠입니다. NFL 정규 시즌 경기 하나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일은 사실 잘 없거든요. 이제 무엇보다 약체 자이언츠가 강팀 이글스를 꺾어서 화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2025년 정규 시즌 경기에서 뉴욕 자이언츠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34대 17로 꺾는 대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이언츠를 전력이 약한 팀으로 평가했지만 신인 쿼터를 잭슨 다트와 러닝백 캠 스카테보의 맹활약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야말로 루키들이 만든 반전 드라마였죠. 이 경기에는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엄청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미국에서 팬들이 잭슨 다트란 이름을 막 검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 흐름 보였나요? 네, 잭슨 다트는 신인임에도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한 패스와 전략적인 판단으로 공격을 이끌며 총 3개의 티처다운을 만들어냈죠. 캠 스카테보는 폭발적인 러닝으로 120야드 이상을 질주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세대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팀의 대결이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 세월 동안 NFC 동부의 자존심 대결로 불릴 만큼 두 팀의 라이벌 구도가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글스와 자이언츠는 수십 년간 NFL의 대표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라이벌전에서 약체로 평가된 자이언츠가 이글스를 꺾자 팬덤 사이에서 상징적 역전극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신인들의 활약, 강팀의 몰락, 그리고 라이벌전이라는 3가지 요소가 겹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NFL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기, 그 주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2025 노벨 평화상입니다. 우선 노벨상에 대해서 잠깐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각 분야의 수상자 발표와 함께 예상 밖의 인물 선정, 그리고 불발된 후보들의 반응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100만 달러 규모의 상금과 함께 사회적 메시지와 정치적 함의가 모두 담긴 결과였습니다. 먼저 각 분야 수상자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벨 생리의학상은 메리 브런코, 시돈 사카구치, 프레드 램스델 세 과학자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면역 관용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선정됐습니다. 네, 특히 프레드 램스델 박사는요, 휴대전화를 꺼두고 트래킹을 하다가 그의 아내가 기기를 켜자마자 문자 알람서부터 막 전화서부터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쏟아져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람스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의 모습을 보고 곰한테 공격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과학자의 삶 속에서도 디지털 디톡스의 어떤 의미를 돌아보게 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근데 가장 화제는 역시 우리 키워드였던 노벨 평화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그녀는 자국 내 독재 정권에 맞서 평화적 방식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이끌어온 공로로 선정됐는데요. 노벨위원회는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이 수상 발표가 화제가 됐던 것은요, 불발된 사람의 어떤 또 다른 인물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지만 결국 불발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수상 불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는 여러 차례 자신이 여러 분쟁을 중재하거나 평화를 증진한 공로가 있다며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정치적 캠페인이나 여론은 수상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트럼프의 수상 여부를 두고 언론과 SNS가 상호작용하면서 노벨상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위 보시죠. 네, 전권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CNN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수석보좌관 스티븐 밀러가 국방 관련 조항이죠. 타이틀 10을 두고 했던 말이 화제가 돼서 오른 단어입니다. 대통령은 타이틀 10에 완전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타이틀 10에 관련된 전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게 이제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전면적 권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헌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부나 의회 전제 없이 완전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발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단순한 인터뷰가 아닌 헌법적 논쟁으로 번진 겁니다. 네, 발언 직후 SNS는 도대체 전권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검색량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진짜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와 레딧 등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한쪽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다른 쪽은 전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이 우선된다며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반응은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권의 뜻, 타이틀 10이란 같은 검색어가 급상승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2024년 이후 행정부 권한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지금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 논란이 단순한 이제 분쟁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1위는 마크 산체스입니다. 200만 건 이상 검색된 전직 NFL 스타의 이름인데 지난 10월 4일 새벽이죠.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호텔 근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크 산체스가 60대 트럭 운전사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흉기에 푹 하고 찔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일에 새벽 산체스는 해당 운전사의 트럭 안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거나 운전사의 움직임을 제지했다고 주장되며 운전사는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정당방위 차원에서 칼로 산체스를 찔렀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산체스는 복부 쪽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고 이후 체포되어 구금되며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화제가 된 건요. NFL 선수 출신의 유명 인물이 갑자기 피습 사건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현지 팬들은 그가 TV에서 경기 해설하던 그 사람 맞냐? 라면서 화들짝 놀랐고요. 또 뭔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극적인 전개다라고 하는데 현지 매체에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사건 현장 상황이 CCTV 일부로 전해지면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논란도 커졌습니다. 스타 해설가의 충격적인 새벽 사건이라는 키워드로 각종 매체가 속보를 내보내면서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유명인의 추락이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번졌습니다. 그런데요, 또 누구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체스가 트럭 운전사의 차량 쪽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사는 페퍼 스프레이를 먼저 사용한 뒤에 칼을 찌른 게 나는 정당방위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병원 치료 중 체포된 그는 처음에 경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심각한 상해를 수반한 폭행 혐의로
기소가 격상됐습니다. 또 사건 현장 인근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누가 먼저 행동을 시작했나 등의 쟁점이 실시간으로 쟁론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체스가 회복 후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나 그의 주변인이 공개한 메시지들까지 보도되면서 일각에선 이미지 메이킹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유명인의 가십이 지난 한 주 미국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폭행이냐라는 것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이 시간에 좀 더욱더 알차고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